이분하고 김 이분이 이제 대결을 했는데, 양쪽 캠프에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가 정보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0표 쳐주고,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0표는 0표인데 이 선거는 꽝이 되겠다니까. 자, 이게 뭐냐? 이거 물어본 사람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5군데에 다 그때 관운이 와가 있어요. 관운이 배슬간자 운이 와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관운이 왔으면은 그러면 팔자에 다들 관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된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된다. 근데 운은 분명히 좋으나 행정 지도자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선거는 꽝이다. 꽝이다. 네. 굉장히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갔어요. 다른 5군데에서 다 된다 하는데 지가 뭔데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안 됐죠, 그죠? 안 되고 그해 연말에 뭐가 됐어요? 정무장관이 됐죠. 정무장관. 그래서 장관은 되나 시장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시장을 써먹으려면 뭘 행정을 써먹는 운에 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거를 아주 섬세한 차이인데, 그 섬세한 차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결과를 점치더라도 똑같이 좋은 운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뭘 놓치서는 안 된다. 운을 놓치는 게 아니고 그릇에 무엇이 움직이느냐를 보라. 그릇에 무엇이 움직이느냐. 지금은 편관이 움직입니다. 편관득세의 정관은 7세다. 정관 7세. 이 정관이 득세할 때 뭐가 된다고 해요? 행정관이 되는 거예요. 행정관이. 네? 행정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관이 득세할 때는 관운이 오긴 하더라도 편관, 정관이 어느 것이 오더라도 결국은 안 된다. 무인일주입니다. 무인일주. 인이 편관이죠, 그죠? 그래서 인수가 소통되는 팔자, 인수로서 관을 써먹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무인년에 선거가 있었다. 이것은 정치성을 의미하는데 행정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관이 됐으니까 사실은 뭐 운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정밀한 차이를 볼 때 뭘 바랐고요? 코스모스냐, 국화냐. 이걸 잘 봐라. 코스모스는 국화가. 임수의 일주가 임이 아니고 예. 갑이 와가지고 전부 재성이 돼버리면. 네. 재성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 아프죠? 예, 시도 바뀌죠, 시도. 시도 바뀌면 사실은 해석이 참 차이가 많이 나지는 거죠. 자, 이 경우는 결국은 부득이 기명종세, 재성의 세력을 따를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릇을 버리고 재성을 따름으로써 결국 직업을 삼는 거니까 대체로 재무에 관련된 조직사회에서 감투 발전이 그렇게 많지 않은 형태로 하는데, 그 속성은 조정에 관련된 회사다 이 말이죠. 조정.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2금융보험, 그 다음에 제2금융보험 말고 사채시장에 심부름 있잖아요. 돈은 많이 있잖아요. 맨날 돈이고.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뭐냐면 요걸로 인수로서 확정한 것만 내 거예요. 인수. 그래서 인수라는 게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한다 했죠. 그 인수가 잘 숨어 있든지, 안 그러면 세력을 잘 가지고 있든지, 그때 그걸로서 확정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도 확정 일자, 그죠? 확정 일자. 그 다음에 법원에서 뭘 해줘요? 등기. 할 때 그것이 재화를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장악권이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죠. 배우자와 자식 관계는 이 경우는 머리가 아픈 거죠, 이제. 머리가 아픈데. 자, 정제는 위에 떠 있고, 편제는 아래에 놓여 있고, 그쵸? 요게 정제, 요게 정제, 편제죠. 그래요. 대문 밖에 있을 때는 전부 정제처럼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그러는데, 안방에 들어오면 전부 다 편제 역할을 하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도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혼 선택했는데 이혼 이 경우는 제 마음대로 해요. 제 마음대로. 내가 주도가 아니니까. 그 지가 설치다가 난 도저히 니하고 못 살겠다. 그럼 난 튕기는 거죠. 내가 자르고 붙이고가 아니고. 그럼 뭐 내가 주도를 하려면 물론 운세적인 보조가 있어야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결국 포기하고 사는 형태가 되는 거죠. 포기하고. 근데 이제 이 포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제 수월하게 살아요. 포기를 해버리면 수월하게 산다. 자식 관계도 그렇게 하네. 그럼 자식이 이제 관성이 특출하지 못하고 술중에 있는 신금이 기본적인 대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공망, 영공망에 축중의 신금, 축중의 신금 요소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식이 기본적인 출세를 할 수 있는 자식이 되지만 그 덕을 입기는 어렵다는 자의 공망이 되니까 시공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 전부 다 무슨 요소예요? 자전 요소, 자전 요소. 코스모스는 국화가 되지 않는다. 국화가 되지 않는다. 피부 샵에도 해도 안 되는 언니 보고 그래요. 코스모스가 어떻게 국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국화가 된다 해서 왔는데 아무리 샵을 다녀도 안 된다 하는데 그 샵을 하는 분 중에도 이 원리를 알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코스모스를 아무리 이렇게 마사지를 잘해도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될 뿐이지 국화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뭡니까? 안에 내부적인 인자 요소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꿈꾸는 것. 매일매일 생각하고 꿈꾸는 거를 보라는 거죠. 꿈꾸는 거를. 원장님, 네. 그럼 저 사람은 약간 좀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포기 안 하려고 해도 포기하게 만들어요. 뭐 같은 후에 결국 내가 한 방 치면 두 방 날라온다니까요. 근데 포기하고 사니까 뭐와 조화력을 가져요? 재와 조화력이 또 생긴다니까요, 결국. 재와 조화력이 결국 내가 나를 주장하여 사는 것만이 조화력이 아니고 내가 나를 좀 버리고 그 흐름에 내가 역행하지 않는 흐름으로 가면 오히려 뭐예요? 쟤도 즐겁고 나도 즐겁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 의뢰 역할은 어떻게? 야, 이때 의뢰 역할은 이제 이때 축이 그죠? 뭐 공망 요소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 주로 이제 대문 밖에 돼 있죠. 이거는 뭐 흘러간 세월이고 그죠? 흘러간 세월, 옛날 거 또는 고향, 동문 이런 거단 말이죠. 동문. 그럼 이 사람은 동문 중에 무슨 띠 여자가 있었다? 소띠 여자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했지만 갈 길은 달란 거. 자, 요거 책보따리, 책보따리, 그죠? 같이 책가방 인수니까 책가방 같이 들고 다니면서, 응? 니도 저기 예쁘나 하면서 했겠죠, 그죠? 요건 뭐예요? 아, 이 괜찮은 여잔데, 이 을이 뭐예요? 겁재죠, 그죠? 유부녀예요, 유부녀. 유부녀가 결국 맞춰진다는 거잖아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유부녀는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마누라가 알면 큰일 나요, 안 나요? 절단 나죠. 큰일 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유부녀이기 때문에 결국 나와 어떤 인간관계를 발생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아예 부인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에? 아, 그렇죠. 요 경우는 이렇게 또 짝이니까. 그래서 그 양인, 지지의 양인이나 지지의 양인 요소나 양인이 묘죠, 그죠? 묘가 들어온다든지 을이 들어와서 이 수를 유혹할 때 처가 어떻다고 해요? 처가 나와의 관계에서 갈등 요소를 발생시키고 또 활동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뭐 이런 사람과 인간관계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길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팔자의 인자 자체가 자기 태어난 날에 겁재를 기르고 있는 모양이 아니니까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보면 역학 요소에서는 사실은 마누라도 어찌 보면 공개념이거든요. 영원히 내게 아니다. 알고 보면 웃자다 한 번씩 내가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지속적인 관계로 가면 결국 인연을 결국 끝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때의 대처를 이제 뭘로서 대신하여 치르느냐면 처가 금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처가 개돈을 띠가 금전을 잃어버리고 이게 이제 인간관계로 오지 않으면 금전적 희생 요소로 오거든요. 아니면 처가 아파서 병원에 눕든지. 그렇게 해서 누워가지고 뭐예요? 가운 입은 선생님한테 희롱을 당하는 거 사실은. 벗으시오. 뭐 벗어야 되고. 그죠? 그런 행위적 측면을 가는데 팔자 내에 이제 처가 처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요소가 있으면 보통 그런 식으로 때워요. 또 예, 예. 임술 있죠. 네, 예. 다시 임술로 돌아와가지고. 여자일 때. 아, 이 사람이 여자일 때. 네. 아, 여자일 때도 고달파지는 거죠. 여자일 때. 그럼 간을 따릅니까? 관을 따라야죠. 할 수 없이. 자, 이 경우 따릅니까? 어디에? 포기해야 되냐면 따라야. 자기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 선택들을 전부 다 세월을 밀어야 돼요. 세월을 밀어야 된다는 말은 늦게 배우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제일 이런 요소가 있을 때 그 운명적으로 수월하게 푸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모양 있으면 다관이니까 오만 놈이 다 좋다 하잖아요. 그러면 직업을 직업적인 활동을 통해 해소하면 되죠. 남자를 많이 상대하는 직업 이런 걸 가짐으로써 해소를 하는 거죠. 이게 관을 뭐냐면 손님으로 쓰는 거예요. 손님.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충이라든지 형의 요소가 있으면 자기가 그냥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 아니면 이성관계가 자꾸 발생하는 쉬운 요소가 노출되고 또 이 사람들끼리 어떻게 돼요?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발생하잖아요. 요 놈들끼리 형도 되고 충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삼각관계. 이런 게 노출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인수로 소통된 것도 아니고 식상으로 합을 붙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애정관계의 남자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요런 인자가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인수가 소통되거나 식신이나 상관으로 합을 이루는 자가 반드시 애정관계예요. 식신상관으로. 그럼 식신상관이 뭐예요? 인체상. 식신상관으로 드러난 것이 왜 그거냐.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나의 사지요. 그 다음에 소화기, 생식기를. 즉 생식 활동을 하는 곳이 붙들어 잡은 존재란, 이건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요소가 없으면 이 경우에 대부분 다 남자 상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대민적 인간관계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특히 남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서 자기가 업무적으로 일을 하면은 근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어디에? 그 술집하면 손님한테 돈이 안 된다니까요. 손님을 맨날 바글바글한데 맨날 예쁘다 하고 김마담 하면서 전부 예쁘다 하는데 재성을 확 불붙여주는 인자가 약하잖아요. 여기서 재성을 불붙여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식신상관 이런 것이 드러나 있는 거죠. 식신상관이 딱 드러나 있을 때 식신상관이 만약에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을목이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은 이 을이 어떻게 하냐면 경을 데려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때 요 경은 뭐예요? 무나 기의 식신이죠. 무기는 뭐예요? 남자죠. 남자의 생식기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생식기예요. 요게 뭐였다고 해요? 사치기? 예? 예, 바로 나오죠. 그렇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삿바죠, 삿바. 우리 삿이라는 게 원래 거기 이 삿을 얘기해 보세요. 그게 무슨 가랭이와 가랭이 사이, 그걸 삿이라 해요. 삿. 그걸 묶은 걸 삿바라 하고지요. 그래서 삿끼리 치고
사치기, 사뽀뽀 이게 삿길이 뭔가 이상한 걸 한다 이거죠. 자, 요 모양이 바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결과물이 뭐예요? 인수죠, 그죠? 금이 드러나죠. 그래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사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 인수가 딱 드러나 있죠, 그죠? 무슨 말이야? 돈이 생기네 말이. 돈은 돈인데 문서 형태로 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문서가 된 사람이 있고, 자, 경신일주의 경우에 봅시다. 경인의 신일주 여자는 뭐가 하면 현찰이 와요. 자, 여자 팔자의 식신이 경일주든 신일주든 이미 식상이죠, 그죠? 임하고 노는 놈은 정화죠. 요건 뭐예요? 관성이죠. 남자죠. 남자가 나하고 그 시기가 맞추고 나니까 요 둘이 합을 해가 뭐가 된다고? 정임이 목을 놓는. 이거 뭐예요? 현찰 재산이다. 네. 그렇죠. 정하고 임하고 조화되고 이거는 뭐예요? 나의 뭐예요? 생식 능력, 표현 능력 이런 것이 묘하게 참 합이 되더라고요. 예. 내년에 경일주, 신일주 여자들이 시집을 가는데 경일주, 신일주 중에 내년에 정자가 들어있는 여자는 전부 다 시집을 가요. 막 열에 아홉 다 시집 간다고 했어요. 팔자에 특별히 당해주는 요소가 없으면 왜 그럴까요? 내년은 무슨 해? 이모잖아요. 그냥 무다히 그냥 이미 오면 식상이 강화되니까 무다히 예쁘게 그냥 꾸미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다니는데 뭐하고 꼭 만난다? 정임이라는 것도 좋아하죠. 학교 적어놓은 예. 거예요. 학교 여자들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 예, 그렇죠. 어서오세요. 언니가 지금 많이 하니까 맨날. 예, 쫓아갑니다. 서빙하고, 이쪽에 또 서빙하고. 관이 많다는 것은 이제 사주책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 사환급사 하여 보고 이렇거든요. 아무나 나를 보고. 제라는 것은 제어하는 대상이잖아요. 너 이리 와봐. 야, 이리 와. 할 때 이 사람도 나를 부리듯이 제어하고 여기도 다 나를 부리게 오만 사람이 나를 부리면 나를 부리면 뭐예요? 식목 자기가 식목격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환 급사 옛날엔 급사 그죠? 격의 역할을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자기가 운이 와서 주동적이 되면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눈만 뜨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이게 접객성사업이에요. 접객성사업. 인기는 최고라니까요. 여기 이제 상승 요소가 되는 게 몇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 식상이 드러나든지, 식신상관이 드러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강하니까, 어떤 미모적인 요소라든지 자기 표현 요소가 강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도화는 뭐라 했죠? 쪼개 못난 것도 약간 더 이렇게 패인 옷을 입어가지고 시선을 땡기는 힘. 그래서 현대사회에는 프로페셔널이죠, 프로. 현대사회의 프로는 바로 이 도화성에 있는 거예요, 도화성. 도화적인 요소가 있다. 이러면 이제 그 집에 난리 나는 거죠. 맨날 문만 열면. 근데 이 양반 어쩌냐. 물론 이제 나와서 일을 하지만 오전에 2시간씩 미장원에 가 앉아있다. 그러니까 언니 잘 나왔어. 밥집 하는데 무슨 머리를 2시간씩 해요 매일. 서면에 가면 보면 참 많이 있다. 그게 바로 식상, 도화, 그 다음에 다관하여 손님을 많이 응대해야 되는 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인자 때문에 운이 좋지 못할 때, 불운할 때 감당을 못한다. 불운할 때를 감당 못한다. 그릇이 너무 좋아도 운을 못 만나면 말짱꽝이다. 말짱꽝. 말짱꽝.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인이라든지 뭐 산속에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릇은 엄청 좋아요.
그릇은 엄청 좋은데 그릇은 좋은데 뭘 못 만났다고요? 운을 못 만나니까 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세속적인 활동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아예 안 먹어 이러면서요. 예, 주도 안 먹어가 이게 그릇 때문에 예, 바치는 게 있는데 예, 이 주도 안 먹어가는 뒤에 이제 12신사를 다시 한번 다룰 때 나옵니다만은 그 그릇이나 기질적 요소에서 예, 명내에 예, 천살 12신살로 있죠. 천살이 있는 사람이 예, 뭐냐면 텅 비어 있는 것 또는 내가 인간의 능력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항상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있는 사람이 예, 그릇의 문제가 아니고 쓸데없는 이상에 의해서 결국은 고달픔이 오는데 특히 연월에 있을 때보다 일시에 있을 때가 그 작용력이 더 강하다는 거죠. 이 천살이라는 요소가. 그 다음에 또 지지작용 중에서 우리가 간무경이 우리가 그 축과 미의 천을 기인이 되는데 간무경 일주 상관없이 명내에 축, 미 이거 양기, 음기거든요. 그 다음에 묘사는 임과 개가 임하는 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인오, 그 다음에 신자는 을목하고 기토가 귀인에 임하는 거예요. 인오는 신금하고 신금 혼자 임하는 거예요. 충미, 묘사, 인오, 신자 하나 빠진 게 뭐였죠? 자축, 인묘, 진하고 술은 원래 귀인이었거든요. 진하고 술은 귀인이 임하지 않는다.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해유. 자, 이것이 땅바닥에서 채워져 버리면 일주와 상관없어요. 일주가 뭐가 있든 상관없이 팔자에 두 개 다 드러났다. 이런 사람도 양기, 음기는 하늘과 땅이 만나 천과 지가 만나 스스로 족한 것 같아서 항상 대왕기질 요소 때문에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이게. 기분 나쁘면 안 먹고, 밥을 딴 놈이 샀는데 얼굴은 내가 내고, 그 다음 내 돈 띄문 놈 잡으러 안 가고. 왜냐? 언젠가는 저놈이 내한테 세금을 낼 것이다. 이런 식의 대왕기질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소한 금전 돈벌이 목적에는 큰 눈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운이 좋을 때는 이게 드러난 사람이 정말로 큰일을 해요. 큰일을 거기서 큰 전투를 좋아한다는 거죠. 대왕은 평소에는 받아먹고 띵띵 놀다가 정말로 큰 전투가 났을 때는 자기가 나서서 모든 걸 처리해야 된다는 이제 일종의 대왕 의식의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따라다니는 거죠, 저게. 팔자 안에 충미가 다 있다. 묘사가 다 있다. 인호가 다 있다. 신자가 다 있고 다 있다. 그래서 그 묘한 대왕 의식 때문에 뭐 잔잔한 거 이런 걸로 목숨을 걸면 나는 막 굶을게, 막 너희 다 묵보라. 이런 식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선생님, 이제 예, 예. 음기라는 게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 신자인가? 예. 신자와 자자는 예. 음기 쪽이라는 거예요. 그 글자 자체가 그게 아니고 을목이 양기가 신이면 자가 음기 이런 식으로 놀아요. 이건 하늘과 땅의 별의 각도를 가지고 결국 설정해 놓은 거죠, 이게. 글자 자체에 우리 음양론이 아니고 이 을과 기가 노는 자리가 양기, 음기서를 이렇게 교차하게 되어 있는 그 별을 보고 해낸 거니까 요 글자 자체를 가지고 이제 귀인이 두 군데 놓여 있는데 하나가 양이라면 하나가 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다 드러나 있으면 좋겠기 때문에 어떤 요소 대왕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이 에서 운이 없을 때 도리어 더 답답하게 산다는 거죠. 도리어.
저는 일주일이 제일 강합니까? 예? 월주 일주월. 다 작용하죠. 양기염기는 물론 이제 충이라든지 현이라든지 공막 요소에 의해서 약화되기도 하지만 드러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땅에서 음량이 채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도 이게 많아요. 양기염기가 아니 그렇게 둘 다 좋은 별이잖아요, 그죠? 근데 둘 다 좋은 기화가 채워져 있으니까 잔잔한 것 따위에는 승부를 걸지 않는다는 거죠. 운이 오면은 크게 또 성취하는 힘도 되고 저게. 사주에 좌우묘유가 들어오는 경우하고 예. 저렇게 두 개씩 들어오는 경우하고 예. 둘 중에서 누가 더 잘난 체를 좌우묘유가 들어온 경우하고 팔자 내에서 좌우묘유가 다 있다 이거죠. 네? 좌우묘유가 다 있다. 이런 지지 구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하고 누가 잘난 체를 잘난 체를 하느냐. 글쎄요, 이게 양상은 좀 다르죠. 저렇게 양기음기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왕의 어떤 요소로서 대왕이 잘난 척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원래 잘났으니까. 원래 잘났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요소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좌우묘유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 자체가 남들의 시선과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의도가 없어도 저절로 잘나는 것이 되는 거고, 저 경우에는 그 잘나는 걸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설득을 시킬 때 예. 씨알이 안 먹히는 사람은 저쪽이고 그렇죠.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옳다했으면 아무리 엎어 쓰더라도 자기가 한다예요. 엎어 쓰더라도. 그게 대왕 기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떨어져도 나는 한다면 한다. 그리고 내가 책임 다 질게. 그래서 그게 이제 요소인데,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자신이 남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능력, 도구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잘난 척을 안 하려 해도 잘난 척이 되게 되는 거죠, 남들한테.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대왕 의식이 딱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좌우묘유가 다 있으면 무기가 있으니까 전투를 하는 입장이라면, 저런 그 양기염기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아예 전투를 안 하려는 거죠. 내가 너하고 무슨 상대를 하겠느냐. 행동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릇이 어떤 좋은 그릇도 오늘 못 만나니까 어떻다더라고요. 요새는 가끔 풀을 뜯는다고는 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비유를 하면서 사장님 사자가 굶어도 풀을 뜯지 않고 한번 버티 보이소. 근데 풀이라도 뜯어야 되겠다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여튼 그 그릇이 좋다 하더라도 그 운이 불리하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어느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어디에 적용되느냐면, 그 선거할 때 있죠. 선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릇이 좋은 사람하고 그릇이 좋은 사람이 시원찮은 운을 만났다. 그릇은 좋은데 시원찮다. 그 다음에 그릇은 시원찮은데 좋은 운을 만났을 때, 자 이때 승부를 띄울 때 있죠. 이때 승부를 띄울 때 대체로 낮은 감투일 때 또 높은 감투일 때 성격이 다른데, 대체로 높은 감투로서 경쟁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릇 자체가 자기가 약하니까 높은 감투는 운이 좋아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코스모스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사자가 이빨이 다 빠져도 걔한테 물리 죽진 않는다. 그죠? 여기 큰 승부에는 그래도 운이 자기가 좀 시원찮아도 높은 명예를 할 수 있는 인자가 있을 때 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힘겹게 이기겠죠. 힘겹게 운이 시원찮으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승부를 할 때 난전양상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사이즈가 맞으니까 이건 내 거 맞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타고난 인자 때문에 제한되는 승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운이 신통찮다 하더라도.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격국이라는 요소를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 것이다. 어디까지. 오늘도 그 5년 전에 그 행시 합격했는 사람들 5명이 전부 그냥 머리 깎고 들어간 거 기억납니까? 혹시 신문에 있었죠. 예, 그 중에 한 명이 5년 전에 그 보러 왔었어요. 5년도 됐죠. 한 7년 전쯤 됐는데, 고시에 합격한다. 고시에 합격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써줬는데, 이런 건 마찬가지죠. 그릇이 기본적으로 좋은데, 운의 흐름이 신통찮은 대로 흘러 들어가니까, 고시는 합격했단 말이죠. 했는데, 뭐, 아까 그 있었죠. 그죠? 그릇이 좋은데, 세상살이가 그걸 안 안아주면은 벌이 뿐다 했죠. 그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 해요? 굶어 죽어도 풀은 안 듣는다. 이게 이제 운세적으로 신통찮을 때 만나면 재수없거든요. 물론, 산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 역학적 입장에서는 그러한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용신과 희신하는 개념을 참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잘 해줘야 되고, 이때까지 용신을 잡는데 힘을 빼왔다면, 이제는 격국을 보는데 힘을 많이 쏟아라는 거죠. 그래서 팔자에 어떤 특질이 있는 운명 요소가 보이면은 그거를 이제 딱 붙여놓고 저 사람이 어떤 운을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측면이 아니고 저 팔자 안에서 어떤 인자 때문에 저런 일이 이루어졌느냐를 보라는 거죠. 이렇게 팔자만 적어놓고 대운은 보지 말라니까요. 팔자만 적어놓고 요 글자만 가지고 자, 대우는 보지 말고, 요 글자만 가지고 이 사람이 왜 이러한 직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사느냐를 잘 보면요. 요 안에 전부 다 원인이 다 있어요. 왜? 눈만 뜨면 자기가 꿈꾸는 게 그거니까. 눈만 뜨면. 그리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꿈꾸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는 대로. 하는 대로. 팔자가 멀거이 좋은데 간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멀거이 좋은데 운도 왔는데 잘 안 풀린 사람들 꿈을 버리뿐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럼 팔자가 안 맞아요. 그게 팔자가 이렇게 꿈은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관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 있지 않은 것, 앞으로 있을 것이 꿈이거든요. 그 꿈을 가지고 꿈에 따라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그리고 근데 그 꿈의 모양이나 양상이 어디에 있다고 해요?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리고 밤잠을 설치며 요 글자들의 작용 속에 자기는 고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를 통해서 자기는 습성을 쌓아나가고 그 습성이 결국은 어떻다고 해요? 그 습성이 결국은 하루가 모여 뭡니까? 하나의 계단을 이루고 하루가 모여 이게 모여서 결국 간다는 거죠. 근데 요 안에서 이제 어느 게 선택적인 경우 있죠. 요거냐. 자, 이거는 뭐예요? 자기 운명에서 선택 가능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나 두드려야 열리는 것이고 꿈꾸는 자가 창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운명의 법칙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꿈을 보면 어떻다고 해요?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그 사람 꿈은 어디에 있는 그 사람의 말 속에 있어요. 말 속에. 말이 전에는 노래 했었죠, 그죠? 노래. 이 노래가 뭐예요?
이게 노래죠, 그죠? 그 노래가 뭐냐면 요놈이 뭐예요? 하늘의 기운이 솟구쳐서 도달하는 곳, 땅의 기운이 도달하는 곳, 땅의 기운이 도달하는 곳이죠, 그죠? 요게 서로 만나면서 이루는 파열음이다. 파열음인데, 자, 시간적으로도 노래는 변한다면 노래는 변해요. 어제 노래 다르고 오늘 노래 다르고 내일 노래 다르죠. 그 상태 따라서 다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관찰해 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자, 그 사람의 말을 관찰해 가지고 적어도 2분의 1이 뭐라고 미래를 말한다면 이 사람은 미래의 주인공이에요. 미래의 주인공.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 과거를 말한다면 말을 뗄 때마다 옛날에 왕년에 그 다음에 그저께 이 사람은 과거가 너무나 많은 간섭을 하고 오늘을 그래서 뭐예요? 추억을 먹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되면 모르는데 전부 한마는 이 세상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고 한마는 추억이 승화되지 못한 추억만을 간직한 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어린애들은 뭐예요? 나는 될 테야? 뭐가 될 테야? 맞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애들 하는 거는 전부 다 미래를 노래하죠. 미래를. 전부 뭐 될 테야?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렇게 그 미래를 소유하는 사람의 말은 미래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우리가 굳이 안 보더라도 다 들어보면 입만 떼면 막 요새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있어요. 막 내용 하나도 없는 거는 막 완전 뉴스에. 뉴스인데 미래도 없고 미래의 방향이 없어요. 미래의 방향이. 그 다음에 과거를 쉽게 승화시키는 별도 없이 그냥 막 전달자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의 미래의 주인공도 아니고 과거의 뭡니까 추억이나 과거의 정신적인 힘 가지고 못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팔자 안에서 그 사람에게 몇 가지 던져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탁 던져보거든요. 과거에 속하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과거를 승화시키고 있다. 결국 과거의 한을 안고 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자, 결혼이 늦어지는데 남자 팔자에 자, 여기에 다시 겁재가 놓여있다 칩시다. 연월일시에 임묘를 보면 정제성이 되죠. 그죠? 이 마누라 자리인데 이 마누라를 어떻게 했다고 해? 겁재라는 하는 요소가 희생을 시키는 빼앗아가는 모양이 되죠. 자, 이때에 그때 만난 그 사람은 어찌 되었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냥 말도 마라 이거. 내가 인간의 한문 속지. 그럼 이 사람은 하늘 승화 못 시킨 거잖아요. 하늘. 근데 인연이 아니었겠지. 그 사람은 뭐예요? 과거를 뭐예요? 자기 현실 속에 가장 잘 용해시켜서 승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미래가 있다 없다. 당연히 미래도 건전하다는 거예요. 미래도 건전하다. 그 다음에 그런 건 다 됐고 선생님이라 하거든요. 지나간 거는 말할 필요 없고 앞으로 올 것만 착하게 좀 봐주소. 이 사람은 정말 되는 사람이에요. 되는 사람.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뭐가 미래가 가득하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젠 있기로 했네. 노래도 있죠. 이제는 있기로 했네 하고 과거를 자기가 어떤 형태로도 뭐 밟고 딛고 이래서야 과거는 어떻게 해요? 구석으로 밀어내버리고 미래를 갖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팔자에서 그런 요소를 몇 번만 점검하면요, 그대로 생각하고 꿈꾸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자의 요 글자 안에만 잘 보면 요게 뭐냐면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의 우주예요. 그 사람의 우주. 그 사람의 우주가 왜 요런 습성이 생기느냐. 요러한 인자가 서로 뭐예요?
간섭하고 유기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자 속에서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뒤에 이제 성정학에서 나옵니다만은 그 이제 뒤에 이제 고급 단계에 가면 이제 성정한 편에 이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다르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무엇을 많이 관찰해서 이제 이게 습성화되면 뭐가 오느냐면 팔자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의 대우는 일이 흘러갈 거다가 바로 나와요. 이 사람의 팔자를 보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뭐 바로 가고 여자는 거꾸로 가고 뭐 양남음녀 이런 순서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팔자 안에 프로그램이 좋잖아요. 좋으면 대운이 글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수를 통해서 목으로 가든 화를 통해 거꾸로 목으로 가든 이 지향점인 목이 반드시 팔자에 있는 인자와 어울리게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설마 싶죠. 설마가 아니고 딱 생긴 모양 안에서 요때에 이러한 양상을 이루어야 된다 하면은 반드시 대운의 4번째, 5번째 보면 그 인자가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병아리는 며칠 만에 부화한다고 해. 병아리 21일 만에 부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달걀이라고 하는 것인지 타조라고 하는지 알이 어느 누구 알인 줄만 알았다 하면 외부적으로 변화를 볼 것 없이 21일 뒤에 그죠? 이것은 요런 게 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약 100일쯤 된 뒤에는 뭐예요? 요렇게 될 것이다. 그게 이미 어디에 있어요? 요 안에 벌써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잘 보라고 해? 알을 잘 봐라. 씨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씨. 그래서 이 씨 모양만 잘 보면 그 나무가 커서 피어나고 지는 것까지 전부 다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뭐 진도는 뭐 더 나가 어렵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 한두 가지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 연시하고 붙어 있는 거하고 영시이 똑같다고 생각했나? 연하고 일하고 연시 있는 거하고 예. 아, 그렇죠. 어디에든 이거는 뭐냐면 글자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요소를 연일에 있든 월일에 있든 일시에 있든 어디 있든 드러나 있으면 팔자 그 사람의 지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이에요. 환경. 그러니까 그 환경은 다 옆에 있든지 상가단지에 있든지 있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간섭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억이 있어가지고 조후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격과 조후의 문제. 종격 조후가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선천의 기운이 선천의 부모의 기운이 고르지 못하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부득이 화를 반밖에 못 써먹고 수를 반밖에 못 써봐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설명을 하려면 아무튼 선천 부모의 혜택이나 덕이 반드시 한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한쪽이 이루어진다도 한쪽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격 형태의 반가움과 조후의 반가운 인자가 다를 때예요. 오늘 뭐 조금 뒤에 시간 좀 할애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